그러면 이제 두 번째 메디패스 의치약대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이제 초대 손님이 두 분이 계시고요.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미국 NYU 졸업하시고 명문 순위 PharmD 과정을 보내신 다음에 미국 약사로 활동하고 계신 헤이리 김 약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이리 약사님께서 미국 약대 관련해서 진행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순위에서 미국 의대 예과 과정을 일컬어지는 프리메드 과정을 졸업하시고 미국 명문 메디컬 스쿨인 듀크에 합격하셨던 선생님 김영범 선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영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김영선 선생님하고 미국 의대 과정, 입학 전략 등에 대해서 조금 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국 약대 쪽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국 약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아마 지금 미국 약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정리를 좀 하면서 나갈 거예요. 첫째, 미국 약대 프로그램은 다이렉트 엔트리 0+6 제도가 있고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거치는 거 없이 6년을 약대 보장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2학년까지가 프리팜이라고 일컬 수 있고 3, 4, 5, 6학년이 팜디 과정이라고 일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팜에서 팜디로 넘어가는 2학년, 3학년, 4학년 사이에 GPA만 봅니다. 그래서 GPA가 학점이 좋지 않으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다. 그래서 GPA만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쉽게 6학년까지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전형이죠. 미국의 약대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2+4로 운영되고 있죠. 일부 대학 이외에는. 그래서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학년 마치고 프리팜 과정을 거친 후에 팜디로 넘어갑니다.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 약학 전문 대학원 가기 전에 여기에서 주로 이제 피켓이라는 시험을 보죠. 이게 한국에 따지면 피트 시험이죠. 그래서 여기서 피트 시험을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헤이리 약사님은 이제 NYU 학부 졸업하시고 이제 순위 팜디 쪽으로 입학을 하셨는데 처음 학부부터 팜디 졸업, 그다음에 약사 면허 취득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서 학업을 진행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는 약대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학 전공으로 NYU 뉴욕대에 입학을 했었는데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2학년 때부터 약대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NYU는 PharmD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약대 2+4 과정 중에 4 과정으로 편입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 시작했을 때부터 약대 입학에 필요한 과목들 듣기 시작하고 또 여름방학에는 뭐 약대 연구실에서 연구 보조 같은 것도 하면서 경험도 쌓았고요. 그러고서 이제 졸업 후에는 6개월 정도 일하면서 천천히 피켓 시험도 치고 약대들 원서도 넣고 그러고서 이제 인터뷰 연락이 온 학교들에 가서 인터뷰를 보고 그중에서 전 좀 병원이랑 연구 쪽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서 그쪽으로 좀 잘 알려진 순위 버팔로 쪽으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빰디에 들어간 후에는 그때부터 정말 많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많은 임상약학 공부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굉장히 양도 많고 과목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빰디 오기 전에 프리펄에서 단순히 GPA뿐만은 아니고 기초 약학이나 뭐 화학,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그리고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헤이리 약사님께서는 이제 프리팜 과정 때 좀 민망할지 모르겠는데
학부에서 그 2학년 동안 오버all GPA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는 사실 3.6 정도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 높은데요.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런가요? 네. 네, 다른 그래도 약대나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더 여름방학 이용해서 연구나 그런 페이퍼 같은 거 쓰는 거에 참여를 더 많이 하려고 한 것도 있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프리팜과 팜디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 근데 이 팜디에 어플라이를 해서 최종적으로 컨펌을 받을 때 A라는 학생은 이 해당 학교의 프리팜 과정을 거쳐서 팜디 지원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B라는 학생은 다른 학교 프리팜 과정에서 이 학교의 팜디를 지원했다. 그러면 이 팜디에서 어플라이했던 그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같은 수준 하에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를 조금 더 선호할까요? 이 학교 내 프리팜일까? 아니면 다른 학교 프리팜 출신일까요? 어, 같은 수준이라면은 아무래도 같은 학교의 프리팜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온 사람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음, 어, 사실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지 음,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사실 헤이리 약사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하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학사정관들은 그러한 어떤 뽑는 학생을 뽑는 기준을 절대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혹시 헤이리 약사님께서 피켓 시험을 보실 때 보통 어떻게 준비하셨고 피켓 시험을 봐셨더니 이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어떠셨나요? 독학으로 가능한 건가 과연 피켓은? 피켓은 저는 충분히 독학이 음, 가능하다고 저도 독학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음, 어, 미리 기초 역학이나 뭐 화학, 생물 음, 이쪽만 다시 복습만 제대로 하면은 음. 꽤 쉽게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특히 한국인 학생들한테 기준으로는 굉장히 쉬운 것들이 나오고요. 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저런 정보를 듣고 많은 피켓 시험을 보셨던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피켓 같은 경우에는 의대 쪽에 MCAT과 달리 다 독학을 하더라. 이거를 어떤 뭐 학원을 가고 뭐 강의를 듣고 과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미국 약대 0 플러스 6과 2 플러스 4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좀 해볼 거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꽤 계셔서 의외로 그래서 좀 비교해 봅니다. 여기 0 플러스 6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선호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0 플러스 6이라는 건 미국에서 보통 이제 10개 정도의 대학이 운영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사립대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꼭은 아니지만 이 0 플러스 6 학교의 대부분이 미국 전미 약대 랭킹 중하위권에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러커스라든가 노스이스턴 정도 30위권에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7, 80이 8, 90위 안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학교를 꼭 선택해야 될 이유는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약대 과정 통합 보장인데 사립대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학비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 예를 들면 노스이스턴 보스턴에 있죠.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장학금 거의 없이 튜이션 피만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사실. 그에 비해서 일반 전형 2 플러스 4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10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2 플러스 4 전형으로 운영을 되고 있고요. 이 학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뭐 미국 주립대, 사립대, 약대 전체 운영하는데 미국의 전체 최상위권 대학부터 해서 주립대부터 해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좋은 대학들은 다 2 플러스 4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0 플러스 6처럼 있지 않고 중간에 피켓 시험을 봐야 된다. 그다음에 프리팜에서 팜디로 또 어플라이를 해야 되고 에세이도 써야 되고 그 교수님 추천서도 받아와야 되고 할 일이 많죠. 그래서 2 플러스 4를 좀 더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4 전형이 더 미래적인 가치로 봤을 땐 유리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다음에 다수 출입대, 낮은 학비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오늘 그 설명에 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 질문을 저한테 사전에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유학원이나 뭐 인터넷에 절대 없는 내용이죠. 실제 미국 약사님들이만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미국 약사에서 약사로 취업할 때 유학생으로서 취업 핸디캡은 둘째치고 본인이 졸업한 약대 미국 내 랭킹과 취업률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졸업한 학교가 레벨이 좀 낮은 학교면 취업에도 불이익을 당할까요? 아니면 그렇기 위해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상위권 대학에만 가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이야기해 볼 건데, 헤이리 약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헤이리 약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주시자면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요. 일반 약국이나 병원 약국에서 일을 할 거라면은 제 경험으로는 너무 하위권의 약대만 아니라면 사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약사 자격증만 따면 다 똑같이 여기는 분위기고 학교의 랭킹보다는 학교에서 얼마나 잘 했는지랑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했는지랑 또 이제 약대 4학년에서는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1년 정도는 실습만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여러 분야에서 실습을 해볼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때 담당 약사한테 얼마나 좋은 인상을 남기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약사 커뮤니티가 좀 좁은 편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좀 인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그 메디패스에서 이제 해외 약대 졸업 후에 한국에 리턴을 해서 약사 예비 시험, 약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르는 클래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클래스의 수강생의 80%가 미국 약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이 미국 약사님들 중에 몇 분들한테 오늘 설명회 사전에 지금 헤이비 약사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그 의견은 어떤지 한번 그 물어봤고 이 서베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공유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 그 미국의 MCPHS 약대 졸업하신 약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습 때 프리섹터들의 눈에 띄어서 그 사람들이 인맥으로 추천받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다. 그 외에 인터뷰다. 이게 바로 요 앞에 있는 취업할 때 어떤 부분으로 해야 취업이 더 용이해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헤이리 학생님 여기서 말하는 프리셉터라는 게 어떤 거죠? 이제 각각의 그 실습을 할 때, 음, 저를 담당하는 그 지도 약사들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네. 음, 말씀 주세요. 아니,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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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NYU 졸업하신 미국 약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교 랭킹의 취업률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생각한다. 졸업 후에 어떤 진로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나눠지겠지만, GPA가 가장 중요하다. 이건 또 역시 뭐 어느 정도는 헨리 약사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지역 리테일 약국 일할 것이라면 전혀 상관없고, 병원 약사나 제약회사 같은 데는 GPA 또는 학교 다닐 때 경험, 실습 때 어떤 로테이션 돌았냐, 근무 경험 어떤 거냐 이런 걸 더 보는 것 같다. 그래서 FDA나 완전 신약 개발 연구 쪽 가는 거 아닌 이상 학교 랭킹 상관없다. 물론 이제 헤이리 약사님 말씀처럼 너무 최하위권을 굳이 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최상위권 대학, 미국 약대 랭킹 1위에서 10위 안에 드는 학교 반드시 어렵게라도 가야 될까? 왜? 취업을 위해서? 그러면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들이 추가되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퍼듀, 미국 명문 약대죠. 퍼듀 졸업하신 분인데
제약회사에서 뭐 이렇게 듣는데 미국 내 제약회사 가는 게 크게 학교 영향이 크다고 들었다.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영향이 크다. 후스랑 인턴 협약과도 연결돼 있고 제약회사 쪽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물론 저희가 무조건 다 미국에서 제약회사를 바라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6학년 인턴 당시에 이제 약사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다음에 역시 여기서 또 GPA가 나오죠. 그리고 학교를 따지자면 좋은 학교는 다양한 병원과 인턴 협약이 되어 있으니 기회가 다양해진다는 것 정도. 좋은 학교라는 건 결국은 취업할 때 아무래도 지역이라든가 미국 내에서 많은 곳들과 협약을 통해서 자기네 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뭐 OPT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취업을 시킬 수 있는 학교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 약국 가는 건 학교나 GPA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학교 랭킹보다는 학교가 어떤 업계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주셨고요. 요 밑에 계신 약사님께서도 이제 럿거스 졸업하신 분인데 취업할 때 어디로 가든지 학교는 별 신경 안 쓴다. 대신에 학교 성적, 학교 활동, 인맥도 나왔네요. 인맥. 그다음에 최상위 레벨 약대를 어렵게 고생하면서 진학하는 거 그거 전혀 필요 없다. 그래서 대학 지원할 때 학비와 얼마나 빨리 공부를 끝낼 수 있는지를 보고 학교를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다음 번. 이분은 세인트 존스. 여기 세인트 존스도 한국 학생 많이 갑니다. 인기가 많이 있는 곳인데 이분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서부 중부 6년제 약대 퍼듀 2+4 잘 모르겠다. 약대는 똑같긴 약대긴 한데 수업 포커스 다르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럿거스는 제약회사 커넥션이 잘 돼 있고 세인트 존스는 제약회사보다 병원 일반 약국 포커스 돼서 네트워킹 잘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내용으로 보면은 중요한 거는 그 학교별로 지역별로 이제 그 이 학교의 졸업생들에게 학교가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어떤 쪽이 강한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헤이리 학사님 졸업하신 학교에서는 그 어땠나요? 이렇게 나중에 졸업 현수야, 후에 내일도 미술학원 갈래? 1시간, 2시간 이렇게? 유학생들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해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갑자기 있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갑자기 네, 그 저기 헤이리 약사님이 졸업하신 학교에서는 그 팜디에서 그 네. 유학생들이 사실상 영주권 시민권자에 비하면 졸업 후 미국 내에서 취업이 쉽지는 않은데 물론 OPT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제 그 이런 유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해주거나 아니면은 학교 자체가 여기 지금 럿거스처럼 아니면은 이 학교처럼 뭐 제약회사에 커넥션이 있다든가 약국이나 병원, 지역사회 이런 쪽에 연관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학교들이 보통 서포트를 해주나요?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보다는 음, 사실 음, 아무래도 회사가 스폰서를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음. 어, 이제 아무래도 인터뷰에서 얼마나 인상을 많이 남기느냐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음. 어, 아무래도 좀 더 유학생 입장이라면은 조금 더 힘들 수는 있기는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뭐 저기 그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 미국 내에서 그 유학생 취업이 좀 더 어려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일시적인 부분들인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오늘 그 서머리를 하자면은 미국에서 중하위권 대학만 아니라면 반드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최상위권 약대를 진학해야 될 필요는 반드시 없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 취업을 원하신다면 다른 것들, GPA,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학교에서 어떤 리더가 돼서 어떤 액션을 취했다든가 아니면 뭐 클리니컬 리코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 그 외의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터뷰를 통해서 나중에 취업하는데 더 유리해지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대학을 반드시 가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굳이 집중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혜리 약사님도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 약대 일반적인 유학생 입학 전형과 메디패스에서 이제 글로벌 전형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저희 글로벌 전형을 통해서 입학하실 수 있는 미국 약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SAT 시험 보고 ACT 시험을 보겠고, 그 전적 고등학교, 전적 대학교 성적, 그다음에 토플, 뭐 에세이, 뭐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뭐 많죠. 지금 준비할 게. 그런데 이제 메디패스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전형 대학은 요거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GPA 고등학교 내신 4등급 또는 3.0 이상, 뭐 토플 80 이상 이 두 개만 갖고도 곧바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느 학교인지도 궁금하실 거고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을 통해서 프리팜 과정에 입학을 하고 나서 팜디로 넘어갈 때 여기 그 홈페이지에는 보통 2.5 이렇게 돼 있지만 2.5는 너무 낮고요. 보통 이제 3.4 정도 이 정도 나와야 될 텐데 피켓도 면제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0+6년 학교와 거의 동일한 거죠. 오로지 본인은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 약대에 들어가서 GP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헤이리 약사님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 때 이런 글로벌 전형이 있다. 근데 이 학교도 상위권이고 나쁘지 않텐다. 라고 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 지원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헤이리 약사님 저기 그 최상위권 수준에 대한 NYU에 굳이 가실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물론 헤이리 약사님은 처음부터 약대를 바라보신 건 아니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약대 글로벌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을 학기에 다 입학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봄 학기, 여름 학기, 가을 학기가 있습니다. 3텀으로 돌아가고 물론 1년의 그 텀 학기는 2학기이지만은 스타트 시기가 3번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 학기가 남았죠. 2022년도에는 가을 학기에 비해서 차이점이 있죠. 봄이나 여름 학기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장학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쪽에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금액으로 유학생이 입학할 수 있다. 그럼 뭐 괜찮지 않을까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는 사실 UIC 일리노이 주립대 그 약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3만 불, 2만 5천 불 뭐 이렇게 됩니다. 글로벌 전형으로. 여기 참고로 보시면은 주립대 같은 경우에 인스테이트가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있고 일반 사립대가 있는데 인스테이트 학생의 비용은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이면서 그 주에 사는 학생들이죠. 이 금액이고 지금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16만 불 오히려 더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튜이션피가 싸죠. 그래서 거의 영주권 시민권자 수준으로 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혜택이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헤이리 학사님께서는 예전에 약대가 아니라 NYU를 가을 학기에 입학하셨을 텐데, 그쵸? 네. 그때도 헤이리 학사님도 가을 학기 입학하시고 당연히 투텀으로 두 학기로 1년을 거쳐 가셨죠? 네, 맞아요. 그때 혹시 NYU가 제가 알기로 학비가 굉장히 비싼 학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연 평균 학비가 어느 정도 됐나요? 튜이션피만. 옛날에는 아무래도 사립대학교여서 그쵸. 학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었는데 네. 1년에 한 6만 불 후반 와우, 정도였고요. 엄청난데요? 네, 좀 많이 비싼 엄청나네요. 편이었어요. 그러면 저기 팜디로 넘어갔을 때 순위에서는 어땠어요? 거기서 학비가 1년에 확실히 평균? 주립되어서 훨씬 어, 더 부담이 덜했어요. 그 순위 음, 앞에서는 음. 1년에 한 2만 불 후반 정도였고요. 그래요? 네, 정말 차이가 많이 있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그, 음, 그렇죠. 이 UIC에서 글로벌 전형을 통해서 여기 16만 불, 그러니까는 평균 학비가 2만 7천, 6천 불 되겠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이시죠? 저기 네, 해외대학생 오실 때 네, 많이 유학생한테. 저렴한 편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메디패스 약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리팜 잠깐만요.
1, 2, 3, 4, 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 프리팜, 그러니까 뭐 방금 얘기했던 UIC든 어떤 학교든 간에 입학을 위해서 어플라이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그 입학 컨설팅 받고 출국 수석 이 부분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은 입학 후에 재학생 과정 여기 팜디 들어가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GPA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GPA를 위해서 튜터링이나 멘토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정기적 케어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팜디로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팜디 들어가기 위해서 피켓 시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요. 이제 나플렉스 때부터 요 3, 4, 5번 때는 먼 순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1, 2번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최혜리 학사님께서는 워낙 뭐 그냥 제가 겉으로만 봐도 공부를 워낙 잘하셨을 것 같아서 이런 케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예전에 만약에 이런 걸 보셨다면 전혀 필요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그 프리팜 입학 준비하기나 그 팜디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그 과정에서의 프로그램이 혜리 학사님이 개인적으로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아무래도 약대를 가는 사람이 없었고 또 음, 뭐 어떤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넣는지랑 또 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곳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음, 혼자 다 알아보기가 좀 벅차더라고요. 아무래도 음, 학교마다 조금씩 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도 하고 해서 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솔직하게 이렇게 준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훨씬 더 수월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이렇게 보시면 헤일리 학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어쨌든 헤일리 학사님 분량은 끝났습니다. 아,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미국 약대 프로그램이 얘기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죠. UIC.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진행하는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 약학대학들 여기 보시는 이 빨간 선 안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UIC도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어번, 뭐 퍼시픽, 캔자스, 유타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중에서 일단은 제가 UIC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학교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니까 좋은 학교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지금 UIC 여기 보시고 유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글로벌 전형을 통해서 진행하는 학교 7위 미국 약대 랭킹 7위, 14위 정도면 최상위권 학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를 글로벌 전형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낮은 학비, 그다음에 뭐 SAT나 이런 것도 없이 그 전적 대학 성적과 토플만 갈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UIC에 대해서 어떤 학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C에 대한 학교 소개는 UIC에 대해서 글로벌 전형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그 플리실라 양 선생님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오래 네.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네, 너무, 한참 걸렸어요. 네, 네, 그래도 유익한 내용으로 음, 잘 현지의 상황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되게 잘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요. 일단은 저희 일리노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에서 위치한 대학교 중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주립대학교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학비도 상당히 저렴하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현지에서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10명 중에 1명의 시카고 사람들이 일리노이 시카고의 동문이라고 할 정도고요. 뭐 대략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리노이주의 그 의사들 중에 8명 중에 1명은 일리노이 시카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약사 중에 뭐 3명 중에 1명은 이제 일리노이 시카고 약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그 치과 의사 중에 반이 UIC 치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의학 계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한 번쯤은 관심을 저희 학교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랭킹도 높은데 사실 대한민국의 그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미국 약대로 인증을 받았어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약사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까지도 조금 미래 멀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UIC를 한 번이라도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이사님께서 뭐 랭킹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랭킹이라는 게 학교가 언제 설립이 되었는지 그런 역사나 기금이 쌓인 것을 토대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리노이 시카고는 사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높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요즘 산업이나 트렌드에 맞춰서 연구를 이끌어가는 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펌디의 그런 뭐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넷플릭스 시험이나 이런 합격률이 정말 최상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국제학생들한테 사실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시다시피 UIC 약대 출신 이런 의학 계열의 졸업생들이 동문들이 그 안에서 현재 현업을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까 헤일리 약사님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처럼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기반을 형성을 하고 그게 조금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님께서 가장 좀 궁금해하셨던 그 글로벌 전형에 대해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네, 말씀 주세요. 제가 이제 양 선생님이 말씀 주셔야 될 그거는 그거예요.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네네. 뭐냐면은 이렇게 좋은 과정을 이렇게 좋은 대학이 이렇게 유학생들한테 글로벌 전형이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유가 과연 뭡니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양 선생님이 한번 말씀 주세요. 네, 사실은 모든 대학교들이 글로벌 인재를 발굴해내기 위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기회를 열어두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내에도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 게 사실 이미 재학 중인 국내 대학교의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이 또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명문대학교로 전향한 대학교들은 국제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에 기여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입시 제도를 국제학생한테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대학교들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수능 점수를 요구하지 않듯이 SAT도 면제를 해주고 최소한의 성적들도 인정을 해주면서 미국 대학교에서 입학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공인 어학 점수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들만 충족을 해도 이미 잠재력이 있다고 판별된 학생들한테 입학의 기회를 열어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런 입학 제도뿐만 아니라 메디패스에서 지금 소개해준 글로벌 전형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이런 유연한 입학 제도뿐만 아니라 학교가 공식적으로 국제학생들한테 맞춰준 입학의 기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학생들한테 관리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헤일리 학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사에서 사실 스폰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글로벌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헤일리 학사님도 처음부터 약대를 목표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 프리파머시로 들어갔다고 해도 내가 팜디로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중간에 진로가 변경됐을 때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 진로 코칭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약대를 목표를 해서 들어왔지만 다른 진로를 선택한다고 해도 미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커리어 코칭을 저희가 담당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선생님이 상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관리는 사실 메디패스에서 이렇게 소개해준 전형으로 입학을 한 학생들한테만 누릴 수 있는 장점이고요. 그렇게 잠재력이 있다고 판별이 된 학생들한테 입학의 기회가 있듯이 사실 그 학생들이 재정적으로 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의 기회도 글로벌 전형은 모두 다 제공을 받고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사실 차등 지급이 돼요. 성적의 기준, 내가 이제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학생들한테 정말 비행기 값이라도 제공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양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더 시간 관계상 얼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의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대 프리메드 입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프로세스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프리메드에서
프리메드라고 일컫는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에서 4년간 최종적으로 MD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MCAT 시험을 보고 메디컬 스쿨에 입학하는 과정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서 갖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GPA, MCAT, EC, SA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그 프리메드 4년 학부를 졸업해야지만 그 메디컬 스쿨이라고 하는 의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프리메드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어느 학교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MCAT과 그 다음에 이 MD로 들어가는 게 가장 지금 문제죠. 이게 어렵다 이런 개념의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얘기했던 UIC 약대 쪽으로 프리팜으로 들어간 학생도 거기서 학부를 졸업하고 MCAT 시험을 본 후에 MD 과정으로 어플라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자격 요건들이 틀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프리메드라고 하는 건 반드시 프리메드 거쳐져 있는 학교만 가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잠깐만요. 근데 시간 관계상의 문제는 있는데 질문이 하나 오셨네요. 여기 네, 이거는 지금 질문 말씀처럼 여기는 다른 분들도 보셨겠지만 한국이나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느 학교나 상관없습니다. 이건 정원 외 모집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SAT 보는 입학 루트와 다른 루트입니다. UIC에도 일반 유학생 전형, 일반 전형은 당연히 SAT 보고 GPA 보고 SA 내고 봉사활동 내고 다 똑같이 가는데 저희 글로벌 전형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간다는 건으로 보면 됩니다. 투트랙이죠. 전형이 두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이것만 되는 건 아니고 단 유학생만 가능합니다. 영주권 시민권자는 이 글로벌 전형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의대 같은 경우에 이제 GPA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MD 들어가서 USMLE 그 스텝 1, 2를 보고 나중에 스텝 3, 4를 본다. 졸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레지던트제로 진행한다. 이런 과정을 보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MD 입학을 위한 베이직 서브젝트 리ኳ이어먼트가 이런 과목들이 있고 이제 리ኳ이어먼트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 선생님께서는 이제 예전에 프리메드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식으로 합격을 하셨고 그리고 4년 학부에서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 거의 전반적으로 이 그림 안에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김 선생님이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은? 네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학교를 갈 때부터 이제 메디컬 스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메드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었을 때 일단 1년 정도 1년 하고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신청을 해서 이제 2학년 때부터 프리메드 프리메드는 전공이 위에과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으로 돼 있고 그 프리메드 어드바이저 교수님이 계셔서 그 교수님 이제 실은 뭐 따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소사이어티에 속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쉐도잉이라든가 클리니컬 레코드 볼런티어 활동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전반적으로 나중에는 추천서를 그분한테도 받긴 해야 되지만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메드 과정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 이제 말씀하셨지만 GPA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지금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고등학생분들이나 대학생분들 계실 텐데 처음 대학교 1학년을 시작하면서 1학년 1학기에서 GPA를 이제 4.0을 그러니까 올해를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실은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엘리트 코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가장 좋은 코스로 가는 거는 1학년, 2학년 때까지 이제 GPA가 높고 3학년 때부터 MCAT 시험을 보기 시작해서 3학년이 끝날 때쯤에는 MCAT 점수가 충분히 이제 어플라이를 할 만큼 나오고 4학년 때부터 이제 본인이 진학할 메디컬 스쿨을 정하면서 어플라이를 시작을 해서 4학년이 끝나고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바로 이제 넘어가는 건 실은 정말 준비가 잘 돼 있을 경우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도 고등학교에서 이제 SAT 같은 경우도 1,500점 치고 같은 경우 1,600만 점에서 넘고 AP 과정 같은 것들 미리 해가지고 대학교에 와서도 학교에 수업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아 이게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과목 이해가 굉장히 잘 돼서 그 과목들에 대한 수업을 이제 자기가 앞서 나가는 거죠. 실은 이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공부에 치여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경우에 좀 저런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메드를 하면서 실은 MCAT을 준비하고 이제 하면서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는 본인이 이제 정말로 이 길을 가고 싶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확신 이런 것들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어떤 걸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신 거고, 김 선생님, 여기에 이제 그 서브젝트 리콰이어먼트하고 요 리커멘디드 서브젝트 이외에 또 과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빠진 게 있나요? 이 과목 중에서? 거의 이 과목들이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네, 결국은 학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GPA가 최소 이제 3.8 이상은 나와야 되고, 그리고 MCAT 시험을 보는데 MCAT 시험에서 이제 요즘 바뀌면서 소시올로지랑 사이콜로지 부분이 이제 사회과학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대로 수업을 맞춰 듣는 게 제일 좋고, 나머지는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수업 정해서 들으면 되죠. 네. 그렇죠. 예, 다음 페이지가 좀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페이지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프리메드 학부, MD, 레지던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MD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이걸 포함해서 프리메드에서 이제 4년 동안 학부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이 의전원에 입학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년제 일반 학부 이제 바이올로지 전공자가 대부분이고 이건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캠, 피직스 전공자 10%, 인문사회 전공자도 있다. 따라서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프리메드라고 일컫는 프로그램 아니면 그 학교를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GPA, 대외활동 중요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죠. 그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제 어플라이 선수 과목 충족할 때 이제 GPA만큼 중요한 게 MCAT, 인터뷰, 에세이, 어플리케이션, 추천서, 대외활동, 쉐도잉, 클리니컬 너무나도 많죠. 또 MCAT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메디컬 스쿨에 입학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컨디션, 조건, 커리어, 어떤 능력을 만드는 게 4년간 프리메드 학부에서의 과정이겠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학생이 있는데 1학년 1학기 첫 번째 세미스터부터 이 학생이 뭔가 자신의 몸을 만든다. MD 과정을 위해서. 그러면 제일 좋겠는데 여기 오늘 참석하신 학생들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해외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대학교 1, 2학년을 거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불가능할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어떤 대학교 2학년 학생이다. 이 학생이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어떤 걸 준비를 강하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실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건 실은 그건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더 어려운 확률이 되긴 하겠지만 본인이 정말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 그 길이 정말 본인이 추구하고 싶은 길이라고 한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거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아니면 헬커스라든가 레딧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한번 도전을 하고 했었던 사람으로서 보자면은 그 부정적인 의견에 너무 큰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제 동기부여가 그만큼대로 확실하고 그만큼 절실하다면.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준비해야 될 거는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활동, 시도형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로 그냥 애초에 리퀘어먼트로서 필요한 건 학업 능력이라서
GPA를 일단 지금부터라도 잘 받고 MCAT에서 고득점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안 된 상황에서 뭐 활동을 해야 되니까 클럽 활동을 하고 어디 가서 봉사 활동을 다니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먼저 준비가 돼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제가 좀 해봤어요. 지금 뭐 유학원 쪽이라든가 인터넷에는 유학생들은 메디컬 스쿨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과연 왜 불가능한 건지, 왜 어려운 건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유학생들이 왜 어려운가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의대 160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메디컬 스쿨 기준으로.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내셔널 유학생들한테 어플라이해서 받아줄 수 있는 학교가 49개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 49개를 다시 구분하면 평균적으로 49개 대학에서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신입생, 메디컬 스쿨의 신입생 중에서 5에서 7% 정도의 티오만 유학생에게 배정이 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 많은 그 미국 의대를 가고 싶은 유학생들이 다 몰리는 가운데 그 안에서 5에서 7%의 좁은 구멍 안에서 저희끼리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만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낮은 거라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준비만 된다면 7% 안에 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너무나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메디컬 스쿨에 떨어지는 이유, 불합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안 해놔요. GPA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다음에 MCAT 스코어도 그렇게 좋지 않고 다 그 하위권의 고만고만한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한 학생은 그만큼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나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너무 많은 관계로 불합격의 이 퍼센테이지가 더 커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GPA 가장 중요하다. 그 GPA가 김 선생님 의대 가는데 최소한의 미니멈 GPA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그래도 좀- 학교마다 네, 네네 그 학교 거기에서도 이제 암묵적으로 학교 티어에 따라서 얼마나 프리빌리지된 스쿨이냐에 따라서 GPA 마이너선이 있지만 3.8 이상, 3.7 이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3.7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높은 숫자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3.7이라 하는 거는 좋은 학교, 상위권 프리메드 대학, 하위권 프리메드 대학 상관없이 3.7 무조건 나와야 된다. 3.7, 3.8 정도는 돼야 합격할 가능성 완전히 높아.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경쟁해 볼 만한 거고 본인이 졸업한 학부 레벨은 둘째치고 일단 GPA부터 먼저 갖고 가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CAT 스코어가 중요하겠죠. 중요도. 이거는 이제 메디컬 스쿨의 입학 사정관들이 나중에 학생들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입니다. 두 번째가 MCAT 스코어. 그래서 김 선생님, MCAT 스코어는 532점 만점에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까요? 경쟁하려면?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MCAT 점수는 실은 이게 완전 상대평가로 나와서 말 그대로 미국에서도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애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점수가 마지막으로 나올 때 510점 이상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잘 나오고,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실은 510점 이상이면은 중위권 정도 이상의 이제 메디컬 스쿨에는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는 아무래도 저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515점 이상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각종 레코드 것들이 필요하죠. 이게 말씀드렸던 쉐도잉 아니면 클리니컬 이런 관련된 레코드인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 선생님 간단하게 쉐도잉과 클리니컬 레코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쉐도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병원에서 봉사활동의 일종이라고 보면 어쨌든 병원에서 이제 보통 대학교에서 연계된 지역병원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메디컬 관련된 센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닥터분들, 피지션분들이 일을 하는 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저 일을 하고 싶을까, 내가 저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일까를 어떻게 보면은 경험해보는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레코드도 이제 비슷하게 봉사활동을 이제 그 메디컬 쪽에서 필드에서 해가면서 그 관련한 기록들을 이제 정리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많은 GPA나 MCAT 스코어가 비슷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레코드 기록들이 워낙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차별성을 갖고 선발할 때. 네, 실은 그거 말 그대로 그 수준은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GPA, MCAT 비슷한 학생들이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제 이걸 비교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학교 선택. 이거는 이제 보통 1, 2, 3번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이거는 4번은 제 생각으로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보통 학부생이 이제 메디컬 스쿨 어플라이 할 때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학교를 보통 어플라이 하고 많은 학생은 5개까지 어플라이를 하는데 상위권 대학에 선택할지 합격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이제 하위권 선택을 해서 합격 가능성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 보통 이제 어떤 학생인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일단 메디컬 스쿨에 입학을 위해서 나는 하위권 대학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쪽에 어플라이 해야지 하면 정말 그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까요? 어떨까요? 그거는 분명히 이제 합격 가능성은 높아질 것 같고요. 일단 학교 선택을 명문대로 할지 하위권을 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메디컬 스쿨을 이제 졸업을 해서 닥터가 됐을 때 이 의술을 펼치고 싶어서 정말 사람들한테 가까이 있는 그런 피지션이 되고 싶은 건지 가정에 이제 아니면은 리서치를 하는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도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를 할 때 보면은 필드가 다양하거든요. 가서 이제 여전히 가르치는 티칭을 할 수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리서치를 해서 정말 뭐 이렇게 할 게 아닐 경우에는 실은 명문대가 지금 내 그 학업적 상황 그리고 뭐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내가 이제 너무 무리를 해야 되고 너무 이제 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정말 리서치가 아닌 경우에는 실은 의사로서의 삶을 원하는 거라면 저는 대학교에 대한 이제 메디컬 스쿨은 이제 명문대와 하위권에 대한 큰 차이는 이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은.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네. 그 요즘에 이제 캐리비안 쪽에서 이제 많이 네. 메디컬 스쿨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런데 그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 이런 곳들이겠죠, 그렇죠? 네네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미국 전반적 사회에서도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기류가 분명히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미국 의대 입학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메디컬 스쿨 진학을 위해서 학부에서 학년별, 시기별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정리해 좀 보았습니다. 요게 1, 2, 3, 4, 5번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보통 이제 뒤늦게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2학년, 3학년 요 시기 때 갑자기 나 메디컬 스쿨 준비해야겠어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이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거 지금 이 학생이 고3이다. 고등학교 3학년, 국제학교 12학년 아니면 이제 대학교 1학년 프리메드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입학 전에 해야 될 것, 입학 후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각 학년별로 해야 될 것들이 일종의 어떤 철저한 어떤 전략, 전술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곡차곡 4년간 쌓아놔서 퍼즐처럼 완성을 시켜야 나중에 메디컬 스쿨에 진학할 때 합격 가능성도 높아지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선생님께서 요 1, 2, 3, 4, 5번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입학 전부터 본인이 이제 꿈이 확고하고 이제 길이 확실히 정했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첫 이제 학기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0 아니면 그렇게 올해 일을 이제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제 학점이 3.8 이상이면 어널스 딘즈 리스트라든가 어널스 클럽, 이제 소사이어티 같은 어널스 소사이어티 같은 곳에서 학교에서 이제 연락이 오고 메일이 오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내가 이 길을 이제 계속해서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더 많은 영역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자기가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것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듣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 대학교 1학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학년 GPA를 정말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학교 공부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할 경우는 이제 2학년 정도 하면은 2학년 과목에서 이제 보통 바이오캠이나 오가닉캠까지 이거를 공부를 끝낼 수 있었다 보니, 그럴 경우에는 3학년 때 MK 시험을 준비해서 봐보는 게 정말 좋은데, 칼스 이제 NCAT 4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3개는 뭐 젠캠, 바이오캠 여기 있는 적혀 있는 과목들에 대한 영역, 이제 과목들이 종합적으로 섞여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칼스 같은 경우는 이제 SAT의 영어 시험이랑 비슷하지만 좀 더 어려운 버전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말 그대로 핵심적 사고 능력, 판단 능력 그것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칼스 준비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본인이 이제 1학년부터 준비가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1학년부터 준비를 해오면서 3학년에 이제 보는 게 좋죠.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탑티어를 가려고 하는 이제 백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요, 보통. 네. 네, 그래서 실은 개인별로 이게 뭐 1에서 4학년까지 이게 가장 이제 베스트 플랜이긴 하다라고 하지만, 개인별 진행 상황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뭐를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3학년에 MCAT을 보고 4학년에는 이제 정말 이제 대학 어느 쪽으로 메디컬 스쿨을 정해서 갈지 정해서 이제 에세이하고 인터뷰 준비하고 어플리케이션 과정 시작하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케이스로 이제 되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지금 그 의대 입학 전략 두 번째 페이지를 봤을 때 케이스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명문대 프리메드 GPA 3.2, 어떤 학생은 그냥 일반 중위권 대학 프리메드 GPA 3.8. 김 선생님, 어떤 학생이 나중에, 이건 물론 이제 어떤 통계가 있는 자료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김 선생님께서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김 선생님께서 만약에 메디컬 스쿨의 입학 사정관이다라고 가정하면은 어떤 학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이 부분은 중위권 학교를 할 것 같은 게, 일단 GPA가 3.8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과학 과목을 스스로 이끌면서 학교에 이제 끌려다닌 게 아니라, 수업에 끌려다닌 게 아니라 이제 이끌면서 충분한 과학적 사고 능력과 이런 것들이 갖춰 있다는 게 검증이 된 학생인 것 같아서, 이제 명문대 그 GPA 3.1을 받는 것보다 중위권 3.8 이상을 받는 게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학생이 유리할 것 같다. 두 번째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어떤 학생은 미국 학부를 졸업한 학생이고, 어떤 학생은 해외에서 학부를 졸업했는데 굉장히 명문대이지만 해외 학부 졸업생이다. 어떤 학생이 유리할까요? MD 들어가는 데 있어서. MD는 기본적으로 미국 학부 졸업생이, 네, 해외 학부가 이제 영국이라든가 영미권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면은 이제 또 이제 영어 시험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미국 학부 졸업생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제 메디컬 스쿨의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학부 등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더 선호하고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제 GPA 3.7 이상 MCAT 점수도 충분히 나와야 되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이제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약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의대 프리메드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쪽도 저희가 이제 일반 전형과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반 전형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일단 프리메드 쪽에 입학하는 거니까 SAT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UIC하고 같이 보셨던 것처럼 SAT 필요 없고 3.7에 토플 80이면 프리메드에 입학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프리메드의 오버롤 GPA가 3.0으로 되어 있는 건 홈페이지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사실 3.0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일 뿐이고 MCAT도 500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이 아니라 더 높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준비하고 이제 프리메드에서 메디컬 스쿨로 입학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올리시는데 제가 질문을 동시에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끝나고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그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동시에 이제 멀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글로벌 전형 학교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잠깐 이 부분까지 보자면 이 글로벌 전형의 학비 이제 아까 UIC와 거의 동일합니다. 봄, 여름, 가을 학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비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스테이트 학생이 프리메드하고 메디컬 스쿨에서 3만 불, 4만 불, 28만에서 30만 불 정도 나오는데 인스테이트 학생이 28만 불 정도 나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다른 학교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곳은 주립대이다 보니까 이 그 글로벌 전형 학생, 저희 메디패스 전형 학생과 인스테이트 학생의 학비가 총 8년간 발생하는 학비가 거의 동일하다. 그러면 이 글로벌 전형을 통해서 이 학교를 가게 되면 영주권 시민권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학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김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전에 학부 쪽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 학비가 어느 정도셨죠? 연 평균? 저는 이제 뭐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어쨌거나 주립되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제 2만 불 후반대였었던 것 같고요. 장학금을 많이 받으신 거죠? 네, 장학금은 이제 어쨌든 많이 받고 받으셨네.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메디컬 스쿨은 이제 뭐 이것저것 하면은 7만 불, 6만 불 이상은 그렇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은 학비적인 측면에서 튜이션 측면에서는 분명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메리트 있는 학교 어딜까 과연? 그래서 그걸 잠깐 좀 보자면 그 학교를 설명드리기 전에 약대처럼 미국 이제 의대 프로그램도 저희 김 선생님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 있는데요. 이거 1, 2, 3, 4, 5번 중에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2번이 주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약대하고 거의 비슷하죠. 프리메드 입학용 학습, 학교 선택 어플라이하고 컨설팅, 출국 입학 수속까지. 그리고 이제 재학생 과정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GPA. 이 부분을 이제 저희 그 김 선생님과 함께 저하고 같이 학생을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MD 들어갈 때까지 4년간 관리해 드립니다. 이런 곳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4년 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1년, 1년, 1년 이렇게 연장하는 건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한 선생님한테 관리를 받아가면서 전문가한테 GPA부터 해서 자신의 컨디션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래야 메디컬 스쿨 입학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그램이 없어도 학생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죠. 프리메드 입학하기 전과 프리메드 입학 후에 이 과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잠시 그 학교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유타 주립대 이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국 의대 160개 중에서 41위 정도면은 그래도 상위권, 중상위권, 상위권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김 선생님? 네. 이제 사실 50위권 아니면은 실은 네, 뭐 거의 1에서 한 12위 이 정도 외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요 부분은 저희 그 김 선생님 말고 저희 그 메디패스 강사 선생님, 튜터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유타 주립대를 졸업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이제 거의 프리메드 메디컬 스쿨 쪽 연관된 전공을 하셨던 분이라서 사전에 이 선생님 그께서 유타 본인의 학교죠. 자랑 녹화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에밀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영, 에밀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에밀리 선생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활로 중학교 3학년 때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9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 미국에서 4년간 고등학교 생활한 후에 University of Utah를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SAT랑 그리고 GPA를 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University of Utah에 입학을 하고 나서는 바이올로지를 메이저를 했고, 그리고 마이너리, 케미스트리를 이제 부전공으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치위생명과학과라는 이쪽에서 석사를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메디패스에서 바이올로지랑 그리고 미국 약대, 의대 필수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밀리 선생님께서 저희 메디패스 그 미국 의대 글로벌 전형 대학인 그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를 졸업하셨는데 선생님께서 학교 소개, 특징 그리고 뭐 자랑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졸업한 University of Utah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유타 주에 위치를 해 있고요.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연구 중심에 있는 미국의 주립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University of Utah School of Medicine으로 넘어와서는 미국 내에서 의대 랭킹 41위에서 이제 리서치 쪽으로 랭킹이 되어 있고, 특히 이 Primary Care에서는 이제 32위로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이 University of Utah School of Medicine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미국 의대 같은 경우는 미국 국적을 갖지 않은 학생들한테서는 굉장히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하지만 University of Utah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국적을 갖지 않은 이 국제 학생들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의대를 입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제 친구들도 이제 한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해외 국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의대나 아니면 약대를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역시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를 이제 부전공을 하긴 했는데 이제 프리메드 의대를 이제 목적으로 프리메드 프로그램에 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University of Utah 이 undergrad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거는 이 프리메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 역시 미국 University of Utah에서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를 이제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의대를 목적으로 이제 프리메드 프로그램에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undergrad 학생들, 즉 의대를 아직 입학을 하지 않은 이 학부생들한테 medical doctoral degree를 가지고 있는 의사분들, 즉 닥터들을 쉐도잉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걸 닥터 쉐도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저 역시 이 학교에서 이 burn 센터를 burn 센터를 들어가서 이제 한 2년 정도 동안 이 교수님들, 즉 서전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른 아침부터 그리고 회의를 시작을 하고 실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실을 이제 모니터링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의사분들이랑 동일하게 모든 수술 가운을 입고 모든 도구를 장착을 하고 수술도 실제 앞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이제 이런 University of Utah Pre-Med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undergrad 스튜던트를 위해서 미국 유타 대학교 이제 의대에서는 이제 volunteer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volunteer를 이제 의대에서, 즉 병원이랑 그 의대가 같이 University of Utah에 같이 로케이트되다 보니까 저 역시 이제 emergency room이나 아니면 OBGYN 산부인과에서 volunteer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있는 응급실의 분위기들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University of Utah 같은 경우는 이 undergrad student를 위해서 특히나 이 medical school 진학을 원하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pre-med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pre-med를 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이제
언더그래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위치를 해 있고 이제 이 메디컬 스쿨 입학을 위해서 세밀하게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GPA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 이외에 뭐 발런티어나 아니면 다른 액티비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스케줄링 그리고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디컬 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 University of Utah School of Medicine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의 아카데믹 디파트먼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University of Utah School of Medicine 같은 경우는 이 Family Medicine 그리고 Primary Care에 굉장히 미국 내에서 높은 랭킹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University of Utah School of Medicine은 더블 디그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Medical Doctoral Degree뿐만이 아니라 이 PhD, 즉 연구를 할 수 있는 이 PhD 과정을 한 번에 이수를 가능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언더그래드 때 이 PhD, 즉 University of Utah 같은 경우는 이 리서치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Research Lab Assistant로 인해서 이 University of Utah School of Medicine에서 2년 동안 이제 어시스턴트를 경험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University of Utah 같은 경우에서는 언더그래드뿐만이 아니라 이 메디컬 스쿨 이렇게 한 번에 이어져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감사합니다.